안녕하세요. 많이 춥죠? 감기가 들락날락 해가면서 아주 일요일 되면 많은 분들이 또 안 나오다가 토요일 되면 다 오고, 여러분은 이제 가능하면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렇죠? 하도 그래서 제가 다른 대책을 세워드렸는데, 그래서 처음 하는 분들은 계속 수업을 듣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분위기 편승해서 나도 일요일 날은 쉬어야 되겠다, 일주일에 한 번만 출근해야지, 그랬다간 이게 이제 공부 정리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속 열심히 좀 해주시고, 이번 달 미시는 우리가 5주가 돼가지고 아주 시간을 넉넉해 하게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있는데, 이번 달은 좋을 것 같습니다. 미시. 원래는 요번 주가 종강인데 다음 주 한 주가 더 있어서 좀 여유있게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까지 계속 우리 미시 하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 단기 균형 봤고요. 316페이지가 3절에 완전 경쟁 장기 균형 얘기로 가보십시다. 자, 이 장기 균형도 아주 중요한 주제, 시험에 많이 다뤄주는 그런 주제고, 그 다음에 옛날에는 이제 이게 보면은 단기에만 주로 시험이 이제 많이 나왔었는데, 요즘은 장기 얘기도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잘 정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 장기 균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으로부터 장기의 공급곡선이 도출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지만, 여기 이제 시장이론에서 장기 균형 할 때는 장기의 개별 기업이 이윤극대화 생산하고 있다. 그죠? 낱말의 뜻은 이윤극대화 생산하는 상태가 장기 균형입니다. 자, 그런 말이죠. 우선 이거는 장기는 그냥 그림 이렇게 봐가지고 이해하는 것보다는 그 성립 과정에 대해서, 그렇죠? 현실적으로 장기 균형이라는 것이 어떻게 되는 거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이제 과정을 한번 보시죠. 자, 그럼 이것도 그림을 말이죠. 좌우로 큼직하게 그림 2개 그려놓고 장기 균형의 성립 과정에 대해서 이제 개념을 한번 보죠. 자, 우리 교재로 보면 그림 11-6 그림입니다. 317페이지에 11-6 그림인데, 우리 교재하고는 반대로 그림을 좌우를 바꿔놓고 그립시다. 왼쪽에다가 개별 기업을 보고, 자, 오른쪽에다가 이제 완전 경쟁 시장 전체를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그럼 우선 이제 얘기 시작은 성립 과정 할 때 우선 단기 균형부터 얘기 시작을 해보죠. 그 단기 균형이라는 것은 개별 기업이 단기에 어떤 주어진 자본 설비를 가지고 생산하고 있는 상황을 전제하자 이거지. 그렇죠? 예를 들어서 자본 설비 10대, 이제 고정된 자본 설비입니다. 그걸 가지고서 이제 생산하고 있는데 10대. 그럼 요것에 상응하는 평균 비용, 한계 비용이 이렇게 있겠죠? 자, 요 그림을 다시 한번 생각해 줍시다. 단기. 그러니까 자본 설비 주어져 있습니다. 자본 설비 10대 가지고 지금 생산하고 있어요. 근데 그 자본 설비 10대로부터 도출되어진 평균 한계 비용선 저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시장 전체 상황이 이렇다고 한번 보죠. 이게 시장 전체 수요 곡선, 공급 곡선. 그럼 이제 지금 가격이 P0입니다. 그럼 요것이 이 개별 기업 입장에서는 AR, MR이죠. 이게 지금 현재 단기 상황이라고 한번 보자고. 그러면은 자본 설비 10대 주어져 있고 지금 현재 가격은 P0고, 그렇죠? 시장에서. 자, 그러면 개별 기업 입장을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자, 어제 했던 대로 단기 균형 한번 봐주죠. 자, 이윤극대화 필요 충분 조건인데 한 번만 소리내서 한번 말해 주시죠. 이윤극대화 필요 조건은 뭐나? MR equal MC. 충분 조건은 MC 기울기가 MR 기울기보다 클 것. 자, 그러니까 단기 이윤극대화 균형 생산량은 여기 Q0 되겠죠. 예. 그래서 지금 개별 기업이 이게 단기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주어져 있을 때 이제 이윤 극대화되는 균형 생산량이 Q0, 소문자 Q0 이럽시다. 이게 생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지금
지금 Q0 생산하고 있는데 개별 기업이 AR하고 AC하고 이윤 판별해 봐야 되죠. 이윤 여부. 지금 상황에서 어때요? 지금 개별 기업은 AC보다 AR이 더 크죠. 자, 여기 다시 Q0 생산했습니다. 이윤 극도와 조건에 따라서. 이때 들어가는 평균 비용은 요 높이죠. 그때 받은 평균 수입은 이 높이야. 그러니까 단위당 평균 이윤, 초과 이윤을 보고 있는 상태다. 자, 이렇게 이제 상정해 놓고 얘기를 시작을 해보자 이거지. 그러니까 개별 기업이 단기에 주어진 자본 설비를 가지고 생산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이윤이 발생하고 있어. 초과 이윤이. 자, 그럼 이제 이 시장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죠. 자, 이게 초과 이윤이 생기니까 이 시장에는 어떤 일이 생길까? 한번 생각해요. 요즘처럼 우리가 현실적으로 얘기해 보자고. 다 장사 안 돼가지고 어렵다고 하는데 우리 뭐 만두가게 얘기 계속하고 있죠. 만두가게를 한번 차렸는데 이게 이윤이 나요. 짭짤하죠. 만만찮단 말이야. 자,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 만두 시장에.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게 건너편에서 보고 있던 사람이 삼겹살집 주인 장사 안 되는 파인데 만두 하니까 돈 벌어 저기 손님이 오가. 그러니까 그만두고 어떻게 될까요? 나도 만두 해야 되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신규 기업들이 이제 들어오게 될 거란 말이야. 새로운 기업들이. 왜냐하면 이 시장의 특징은 진퇴가 자유로우니까. 초과 이윤이 발생하게 되면 신규 기업이 들어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기존 기업들은 또 어떤 행동을 할까? 자본설비 열 때 소규모로 장사 시작했는데, 그쵸? 이거 장난 아니죠? 손님 오고 이거 재미가 쏠쏠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 가게 트겠지. 옆에 가게 가서 손님 많어. 나가. 기존 기업은 자본설비를 늘리게 될 거다. 잘 보세요. 만약에 이 시장이 단기에 이게 초과 이윤이 발생하고 있는 상태라면은 두 가지 일이 일어난다. 기존 기업은 자본설비를 늘리고 신규 기업은 계속해서 들어오게 되겠죠. 그죠? 이게 핵심이야. 자, 그럼 거꾸로 한번 생각해보죠. 이건 지금 이윤 나고 있는 상황을 전제했는데 만약에 손실 난다면 어떻게 될까? 반대 일이 일어나겠지. 어떻게 될까요? 못 참는 기업부터 먼저 퇴출해서 나가버리겠죠. 그것도 견디는 기업들은 가게 규모를, 시설 규모를 줄이면서, 그죠? 반대 일이 일어날까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분석할 때는 이렇게 초과 이윤이 나는 경우를 놓고 보죠. 자, 됐습니다. 초과 이윤 난다? 그럼 기존 기업은 자본설비 늘리고 기존 기업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이 생산물 시장 전체 공급이 어떻게 될까? 시장 공급이 증가하겠죠. 시장 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게 될 거란 말이야. 그래서 가격이 쭉 내리겠지. 자, 여기까지. 자, 무슨 얘기냐면 이윤 나고 있다. 그러니까 이 기업 자체가 자본설비 규모를 10대로부터 15대, 20대 늘리고 신규 기업은 들어오고 그러니까 시장 공급이 쭉 증가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돼? 가격이 내린다 이거죠. 가격이 쭉 내리는데 자,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그러면 과연 제가 지금 그림 그렸듯이 공급이 여기까지 증가해서 가격이 0 될 수 있겠나? 어때요? 그럴 것 같지는 않잖아? 그렇다면 그 하한이 어디냐? 어디까지 내릴 거냐 하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겠지. 그렇죠. 가격이 시장 공급이 계속 늘어나가지고 가격이 0 되는 전까지 내리진 않을 것 같아. 나중에 만두가게가 뭐 와서 드셔만 주세요. 따끈할 때. 뭐 그런 상황이 되진 않을 거 아니야. 그치? 자, 우리가 알고 있어. 가격이 과연 내리는데 어디까지밖엔 더 이상 내릴 수 없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디까지? 더 이상은 못 내린다 하는 점이 있다고. 어디까지일까? 한번 생각해 보면 힌트는 우리가 보면 장단기 비용 어제 포락성 관계 유도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LAC 곡선의 모양이 어때요? 이게 U자 형태란 말이야. 만약에 가격이 LAC보다도 가격이 더 내린다면 어떻게 될까 이건? 잘 봐봐. 이게 가격이 만약에 이 부분이다라고 한다면 어디서 생산해봐도 어떻게 돼? 이거 전부 손해가 나겠죠. 그러니까 아무리 내려도 더 이상 내릴 수 없는 데는 어느 부분까지? 그치? LAC의 최저점 이하로는 내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LAC 이하로 내리게 되면 모든 기업이 전부 다 손해보게 돼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내리는데 어디까지밖에 못 내린다? 하한이 어디요? 예, LAC의 최저점까지밖에는 내릴 수 없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그러면은 요건 이제 단기고 각각의 자본 설비로부터 포락선 도출한 것이 LAC라고 그랬죠. 그럼 LAC 곡선이 이렇게 이제 있을 거죠. LAC가 있다면 아무리 내려도 가격은 이 이하로 더 내릴 수는 없다 이거지. 그러니까 시장 공급이 증가하되 어디까지? 그죠? 지금 이 노란 시장 공급까지만 증가하겠지. 가격이 더 이상은 내릴 수 없습니다. LAC의 최저점 이하로 내리게 되면 모든 기업이 다 손해보게 되니까. 그치? 자, 여기까지 이제 찾았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면 돼. 그러면은 한번 봅시다. 그럼 아까 기존 기업이 자본 설비를 늘린다고 했는데, 과연 기존 기업은 자본 설비 늘리는데 어느 규모까지 늘리겠냐 이거지. 자, 어제 우리 공부한 것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LAC는 어떻게 나온 거죠? SAC들의 포락선이죠. 각각의 자본 설비로부터 도출되어진 SAC 곡선이 쫙 이끌어가는 건데, 근데 LAC의 최저점은 어떤 특징이 있었나? 어제 우리가 본 거. 이것도 LAC의 최저점하고 접하는 SAC 곡선이 분명히 하나가 있겠죠. 그런데 이 빨간 SAC 곡선은 어떤 의미, 어디서부터 도출된 평균 비용선입니까? 어제 우리가 용어 하나 있었는데 마지막 부분에서 무슨 규모? 그렇지, 최적 효율 규모. 그러니까 기존 기업은 말이요, 자본 설비를 늘리는데 어디까지 늘리냐 하면 최적 효율 규모까지 자본 설비를 늘릴 거다. 이걸 우리가 K-스타 이래 봅시다. 자, 처음부터 다시 한번 보죠. 그림하고 참조해 가시면서 처음에 단기 자본 설비 주어져 있고 그때 시장 가격이 있는데 이윤 보고 있다. 그러면 기존 기업 자본 설비 늘리고 신규 기업이 들어와서 시장 공급 증가 가격 내려서 LAC 하한까지 내린다. 그리고 기존 기업은 자본 설비를 어디까지 늘린다고? 최적 효율 규모인 자본 설비까지 늘린다. 그럼 예를 들어서 최적 효율 규모를 우리가 자본 설비 20대라고 해 보십시다. 그러면 또 이제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요게 SAC죠. 요거 SMC 되겠지. 그러면 요거는 어떤 자본 설비? 최적 자본 설비 규모로부터 도출되어진 평균 비용과 한계 비용선 되겠죠. 그렇지? 근데 어제 이제 보았듯이 최적 효율 규모 정의 한번 해주죠. 최적 효율 규모라는 것은 어떤 거야? 어떤 생산물의 평균 생산비를 가장 싸게 생산할 수 있는 자본 설비 규모였죠. 그래. 그러니까 그것은 바로 LAC의 최저점하고 접하는 그런 평균 비용을 갖는 자본 설비 규모다. 됐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적으로 쭉 생각해 보면은 장기 균형의 성립 과정 어렵지 않게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만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장기에는 개별 기업이 Q스타 여기 생산하는 거죠. 장기 이윤 극대화 생산량 여기고 시장 전체를 보면 대문자 Q스타 이래 봅시다. 자, 끝. 이것이 장기 균형 성립 과정이에요. 반대로면 뭐 반대로 보시면 되겠어요. 뭐냐면 만약에 손해나고 있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기존 기업 중에서 퇴출해서 나가는 기업이 있고 기존 기업은 또 자본 설비를 줄이겠죠. 그래가지고서 최적 효율 규모 수준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이것이 장기 균형 상태입니다. 성립 과정입니다. 어렵지 않게 할 수 있겠죠. 네, 뭐 현실적으로 이해해보면 이것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장기 균형 성립 과정을 통해서 장기 균형이 저렇게 도출이 됐으니까 이제는 장기 균형을 한번 정리를 해봐야 돼요. 장기 균형 상태는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저 장기 균형 상태를 하나씩 전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우선 세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우선 가격 설정인데요.
가격 설정인데 잘 한번 봐봐. 지금 장기 균형 상태를 한번 보시자고. 저기 이제 수준이 가격인데 가격은 평균 수입이죠. 그리고 저 상태를 보면은 단기 평균 비용하고 장기 평균 비용하고 같죠. 저기 한번 봅시다. 가격, 여기 시장 가격이 요게 개별 기업의 AR이고 MR이죠. 그런데 요게 지금 여기란 말이야. 그러니까 LAC의 최저점, 최적 효율 규모 SAC의 최저점. 하니까 여기서 평균 비용이 모두 같지. 그 다음에 또 뭐가 같아? MR하고 같죠. 그 다음에 MC하고 같겠지. 이 그림에 지금 LMC는 안 그렸어요. 그렇죠? 그러나 LMC도 분명히 어디를 지나? 이게 U자이면서 LAC의 최저점을 지나겠죠. 그림이 복잡하니까 내가 안 그렸는데 LMC 곡선도 반드시 LAC의 최저점을 지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 그림 잘 보면 가격 AR 평균 비용, 그 다음에 MR, 그 다음에 장단기 한계 비용과 모두 같아지게 되는 상태가 된다. 그래서 장기에는 가격, 평균 수입, 한계 비용, 한계 수입 모두 다 같아진다. 이런 얘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럼 요것의 의미를 좀 챙겨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한번 보시자고. 이래 보면 말이지, 요 측면까지 봐봐. 여기를 보면 지금 장기에는 가만 보니까 가격하고 장단기 평균 비용하고가 모두 어때? 같죠?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되나? 장기에는 AR equal AC, 그러니까 이윤이 있어요, 없어요? 초과 이윤이. 초과 이윤이 없는 상태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장기에는 완전 경쟁 개별 기업들은 초과 이윤이 없는 상태에서 생산하게 된다. 전부 정상 이윤만 보게 된다. 그죠? 그죠? 저 상태에서. 그런데 어제 우리 봤지만은 단기에는 어떻습니까? 어제 봤듯이 단기에는 얘가 그렇죠? 평균 비용보다 가격이 높고 낮을 수 있지. 이윤이 날 수도 있었고 손실 볼 수도 있었죠. 어제 경우. 자, 이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상황 보자고. 이 뒤 측면을 보면 가격하고 쭉 보면은 장기에 가격하고 장단기 한계 비용하고가 모두 어떻게 돼? 또 같아졌죠? 그치? 그리고 이 경우에는 단기에도 마찬가지야. 단기에도 가격하고 한계 비용은 서로 같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 위에 그림 봐요. 단기에도 P 이꼴 MR이고 MR 이꼴 MC니까 완전 경쟁 경우에는 장단기 모두 가격이 한계 비용과 같아지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거 구분해서 잘 정리해놔야 돼. 그러니까 장기의 평균 비용하고 가격은 서로 같고요. 단기 때는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한계 비용은 어떻다고? 장단기 모두 가격과 같아지게 돼. 그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뭐냐면 가격이 한계 비용하고 같아지는 상태, 이것이 가격이 아주 가장 효율적으로 가격이 설정되었다라고 우리가 평가하는 것입니다. 뒤에서 보겠습니다만 불완전 경쟁의 경우, 완전 경쟁이 아닐 때는 가격하고 한계 비용하고 달라. 일반적으로 가격이 한계 비용보다 높습니다. 다른 시장의 경우는. 근데 완전 경쟁의 경우만은 가격과 한계 비용이 서로 같아지게 된다. 그래서 이거를 말이죠. 한계 비용 가격 설정, 그런 표현을 한다고. 한계 비용 가격 설정. 그러니까 가격이 한계 비용 수준과 같아졌다 하는 얘기죠. 장단기 모두. 그럼 이것은 굉장히 효율적인 것이다. 왜 효율적인가? 의미 조금만 한번 보죠. 가격이 한계 비용하고 같아지게 되면 생산 소비자가 서로 불만이 없는 상태가 됩니다. 기회비용만큼 가격을 받고 하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대로 얘기를 해보면 한계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그 생산물, 마지막 그 생산물 한 단위 추가 생산에 들어간 비용이죠. 그거하고 가격이 같아졌다 이게. 그러니까 최종 생산물에 들어가는 비용과 가격이 같으니까 그 최종 생산물 소비에, 생산과 소비에 있어서 생산 소비자가 어느 한쪽이 부당한 이익을 보지 않는다. 효율적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뒤에서 보겠습니다만 불완전 경쟁의 경우에는 이래요. 한계 비용보다 가격이 높다고. 이건 소비자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그렇죠? 그 생산비보다 더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되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한계 비용하고 같아지게 되는 것은 가격이 아주 효율적으로 설정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가격 설정 측면에서 장단기 모두 효율적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장기 생산 Q스타나 시장 생산 Q스타의 대보자, 즉 생산물의 생산 측면인데 결론 얘기해 보면 최저 가격으로 최대 생산 또는 소비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생산물 생산이 효율적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다. 생산물 생산이 사회적으로 볼 때 아주 바람직한 수준으로 생산되고 있다. 자, 왜 이렇게 될 수 있냐 한번 봐주시죠. 지금 가격이 어느 수준에서 결정되고 있지? 가격이 LAC의 최저점이죠. 그리고 가격이 저 이하로 내릴 수는 없어. 만약에 저런 상태인데 여러분이 가게 가가지고 말이죠. 가게 주인 아저씨 보고 좀 깎아주세요. 그러면 그 여러분이 아주 모진 사람들이지. 깎아달라. 그 말은 뭐야? 너 손해보고 팔으라는 소리가 돼. 이윤이 없는 가격이죠. 이게 가장 싼 가격이 더 이상 낮추면 기업들이 손해보게 된다는 거야. 더 이상은 낮출 수가 없어. 최저 가격이고 그 다음에 봐봐. 최저 가격 수준에서 생산량이 여기란 말이지. 근데 만약에 가격은 이 수준인데 생산 더 해라. 그러면 기업들은 어떻게 돼? 손해보게 되죠. 이 가격을 받고 생산을 더 늘리게 되면 평균 비용이 더 높잖아.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많이 생산할 수는 없어요. 좀 더 주세요. 이 가격 받고 덤 좀 주시오.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얘기지. 자, 그러니까 최저 가격으로 최대 생산되고 있다. 자, 이것이 생산물 생산에 있어서 효율성이다. 그렇겠죠. 뭐 더 이상 쌀 수 없고 더 이상 많이 소비할 수 없는 상태니까 아주 효율적으로 우리가 생산 소비하고 있다. 나중에 이제 오늘 독점 보겠습니다만 비교해보면 아주 정확한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문제인데 이게 중요하단 말이지. 여러분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생산 요소의 사용 문제입니다. 여기서 특히 이제 자본 설비가 되겠죠. 자본 설비의 보유와 사용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적으로 볼 때 희소한 자원을 이용을 해가지고 생산하는 거잖아. 그렇죠? 희소 자원을 이용해가지고 생산하는 거니까 요 생산 요소를 아주 효율적으로 잘 사용해야 되겠죠. 근데 결론은 완전 경쟁일 때는 그 요소의 보유와 사용이 모두 효율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선 이 얘기 할게요. 보유가 효율적이라는 말은 저겁니다. 저 그림 한번 봐봐. 우리가 개별 기업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자본 설비를 10대 가지고 할 수도 있고 20대 가지고 할 수도 있고 30대 가지고도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에서 기업은 몇 대 가지고 장기 생산해? 20대. 근데 자본 설비 20대는 지금 우리 예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렇지. 최적 효율 규모야. 그렇죠? K스타란 말이야. 20대야.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거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장기의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본 설비 규모가 최적 효율 규모다라는 말은 자본 설비가 가장 효율적인 상태로 보유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의미는 해석해봐.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평균 생산비를 더 이상은 내릴 수 없는 자본 설비 가지고서 생산한다 이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림 한번 볼까요? 그리지 말고 봐봐. 요거는 자본 설비 20대 최적 효율 규모일 때 평균 비용 곡선이야. 근데 만약에 요거보다 자본 설비를 한 대 늘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평균 생산비가 높아지겠지. 19대를 가지고 생산한다면 평균 생산비가 높아지겠지. 그러니까 20대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뭡니까? 생산비를 가장 싸게 할 수 있는 자본 설비를 가지고서 지금 생산하고 보유하고 있다 이 말이니까 가장 효율적인 자본 설비 보유다 이거지. 됐죠? 보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21대나 19대가 아니라 20대 가지고 생산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얘기해. 보유만 효율적이면 뭐해 도대체가? 사용을 잘해야 되겠죠. 20대를 가지고 있어. 그러면 요거를 잘 사용해야 되겠죠.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회사가 자본 설비를 20대를 보유하긴 하고 있는데 휴업 패고 있어. 가동을 안 해. 그럼 이 기계 전체가 뭐예요? 놀고 있는 상태지. 바로 그런 얘기란 말이야. 사용을 잘해야 되는데
사용도 오케이야. 자, 왜 그런가 잘 보십시다. 요걸 다시 떼어놓읍시다. 그림을. 그러면 이게 이제 자본 설비 20대 1대의 평균 비용 곡선이야.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이 사장님이라도 내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자본 설비가 20대인데 몇 개 생산하는 게, 여기 어디서 생산하는 게 가장 요소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일까? 두말 할 거 없이 어디야? 여기죠. 예를 들어서 이거 50개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 자본 설비를 가지고 생산할 때 평균 생산비를 가장 싸게 할 수 있는 생산량, 요게 뭐겠어요? 이게 가장 바람직한 상태. 요걸 우리가 보통 적정 생산량이라는 말을 씁니다. 적정 생산량. 그러니까 자본 설비 20대 1대 50개를 생산해야 적정이죠. 생산비를 가장 싸게 생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생산량을 이거보다 더 많이 한다든가 60개 한다든가 40개를 한다든가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이 자본 설비를 보유하고 있는 뭐 유리한 점이 없는 거죠. 이거 여기 생산비를 더 낮출 수도 있는데 평균 생산비를 비싼 수준으로 생산한다 이제. 그래서 이게 적정 생산량입니다. 그럼 여러분 소리내서 한번 말해봐봐. 적정 생산량은 뭘 말해요? 어떤 자본 설비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어떤 상태가? 평균 비용이 최저될 때. 자, 그럼 결론 내려봐. 그렇다면 완전 경쟁 장기는 지금 어때요? 여기 최저점에서 생산하고 있죠. 그렇지? SAC 최저점에서 생산하고 있잖아. LAC의 최저, SAC의 최저라는 거. 그러니까 사용이라는 것의 의미는 그 말인데 K 스타의 SAC 최저점에서 생산한단 말이야. 됐죠? 이 그림 두 개를 다시 한번 잘 봐봐. 중요한 얘기입니다. 요소 보유가 효율적이라는 말은 자본 설비를 20대, 그렇죠? 21대, 19대가 아닌 20대로 갖고 있다. 즉 평균 생산비를 가장 싸게 할 수 있는 자본 설비 규모를 보유하고 있다. 보유만 그렇게 하면 뭐냐? 사용자래야지. 사용이 효율적이라는 말은 그 보유하고 있는 자본 설비 평균 비용 최저점에서 해야 한다. 이거지. 그렇죠? 자, 그런데 완전 경쟁 장기 때는 이 두 가지를 모두 만족하고 있다. 이거지. 그래서 이제 결론은 아주 중요한 결론 하나가 나왔어. 결론은 자, 가격 설정이 효율적이고 생산물 생산이 효율적이고 그 다음에 요소의 보유와 사용 역시 어때요? 효율적이지. 그러니까 이거는 뭐 후생 측면에서나 그렇죠? 생산된 생산물 거기 투입하고 있는 자원, 가격 모든 면에서 다 효율적인 상태가 된다. 그러니까 말이죠. 어떤 제가 원서를 보니까 어떤 교수님이 흥분해서 이렇게 설명해놓고 뷰티풀하다 이랬어. 뭐 뷰티풀은 뭐 뷰티풀까지. 근데 그 양반은 그게 아주 흥분하셨습니다. 인류가 발견한 경제 체제 중에서 말이죠.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 더 이상 효율적일 수는 없다 이런 뜻이지. 그렇죠? 독점만 돼도 벌써 이거하고 얘기가 달라지고 사회주의 체제 되면 이런 상태는 도저히 달성할 수가 없는 거고 시장 자체가 없으니까. 그래서 인류가 발견한 가장 효율적인 경제 체제다. 완전 경쟁 상태가 되면 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미를 여러분 잘 챙겨봐야 돼요. 장기 균형의 의미입니다. 성립 과정하고.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 테니까 이건 소리내서 한번 보고 갑시다. 너무 중요하지. 완전 경쟁 장기 균형 상태인데 우선 가격과 평균 비용, 한계 비용이 어떻게 된다고? 그렇죠. 장기에는 평균 비용과 같아서 이윤이 없다. 또 장단기 모두 어때? 가격하고 한계 비용은 같아서 효율적 가격이다. 그 다음에 생산물 생산이 어떻다고? 최저 가격으로 최대 생산하니까 효율적이고 요소 사용 측면에서는 보유와 사용이 모두 효율적이다. 답해 주십시오. 요소 보유가 효율적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나? 한마디 단어. 그렇지. 장기에는 기업들이 최적 효율 규모의 자본 설비를 보유한다. 사용이 효율적이라는 말은 최적 효율 규모 자본 설비의 평균 비용 최저점에서 생산하고 있다.
그치? 네, 이렇게 해서 이것이 완전 경쟁의 장기 균형이었습니다. 너무 중요한 얘기.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 직접 뭐 손으로 그리면서 해야 되죠. 이걸 댁에 가서 몇 번 확실히 해야 돼. 뭐든지 확실히. 장기 균형 성립 과정과 그 다음에 장기 균형을 이제 해석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어지는 얘기입니다. 319페이지. 그러면 장기 균형이 나왔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돼? 장기 공급곡선을 도출해봐야 되죠. 자, 이제 이어지는 얘기는 장기 공급곡선 도출입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요 그림을 그대로 이용을 해서 이제 연상해서 보면 되겠는데, 이어지는 얘기가 장기 공급곡선 도출입니다. 근데요, 여기서 미리 하나 갈게요. 네, 장기 공급곡선은 개별 기업의 경우는 장기 공급곡선 개념이 없고 시장 공급곡선만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장기 시장 공급곡선만 존재하는 거야. 그거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 아시겠습니다. 이 그림 그대로 이용을 해서 이제 한번 보십시다. 도출 과정인데요. 도출 과정, 이것도 한번 어떤 가정을 해 가면서 하십니다. 지금 현재가 장기 균형이 됐어요. 이제 저렇게. 그렇죠? 가정합니다. 그래서 단기 균형으로부터 지금 현재 이 시장이 완전 장기 균형 상태가 됐습니다. 장기 균형 상태 지금 현재인데, 그 현재 상태인데 이런 상태를 한번 가정해보죠.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무슨 연인인지는 모르지만 시장 수요가 증가했다라고 한번 가정해보자 이거지. 이렇게. 어떻게 가정해도 좋아. 시장 수요가 감소했다. 아니면 시장 공급이 변화했다. 어떻게 해도 좋은데 가장 쉽게 일반적으로 또 많이 공통적으로 하는 것이 이제 이거죠. 한번 보자고. 그럼 여러분 저 그림을 한번 가만히 이제 보자고. 시장 수요가 증가했대. 현재가 장기 균형 상태인데. 자, 그럼 그림에 이제 어떤 변화가 오나요? 요 그림 그대로 활용할게요. 이게 있었는데 시장 수요가 어떻게 됐다고? 증가했어. 그럼 얘가 이렇게 왔겠죠. 자, 뭔 일이 일어났나요? 요거 장기 공급 곡선이고 수요 곡선이었는데 이게 증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격이 어떻게 됐지? 오르죠. 자, 그럼 이게 이제 가격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그림 그려놓고 이제 한번 봅시다. 자, 그림 잘 봐봐. 수요가 증가했다 과정하니까 그럼 이제 시장 가격이 오른단 말이야. 자, 이게 이제 문제를 가져오겠죠. 분석해보죠. 가격이 올랐어. 그러면 기존 기업들 입장을 한번 살펴보지. 기존 기업은 지금 현재 어떤 상태야? 최적 효율 규모를 보유하고 생산하는 거죠. 장기 균형의 이 상태에 있어서. 자, 여러분이 기존 기업 사장님이라고 하시면 자, 어떤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 설비 20대 가지고 아무 초과 이윤 없이 정상 이윤만 가지고 생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손님이 밀어닥치고 그러고 가격이 올랐다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이제 가격이 변화했어. MRMC가 변화했으니까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야 되겠죠. 새로운 균형점은 어디야? 역시. 자, 이윤극대화 조건 바뀐에 따라서 하면 되겠죠. 다시 한번 봐봐. 현재 장기의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본 설비는 20대란 말이야. 가격이 이 수준에 있다가 올랐다 이거지. 그럼 새로운 이윤극대화 점은 어디겠어요? 그치?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지. 그치? 무슨 얘기냐? 새로운 이윤극대화 조건 MRMC. 가격이 오르고 했으니까 새로운 균형점. 기존 기업은 생산량을 어떻게 해요? 늘리겠죠. 기존 기업은 가격이 올랐으니까 이제 이윤 극대화 생산량이 이렇게 이제 변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균형점에서 이 기존의 기업은 어때요? 평균 수입하고 평균 비용하고 따져보면 어느 게 커? 자, 여기 얘기입니다. 시장 수요가 증가해서 가격이 올랐죠? 그럼 이윤극대화 조건에 따라서 여기 생산해. 그때
여기 보면은 받은 가격은 요건데 평균 비용은 요 높이지. 그러니까 이 기업은 새로운 변화한 상황에서 기업이 어떻게 됐어요? 그치. 이윤이 발생을 했지. 그치. 자, 그림 다시 한번 잘 봐봐. 장기 균형 상태에 있다가 가격이 오른다. 그러면은 새로운 이윤 극대화 생산 균형점이 바뀌게 되고 그 상태에서 평균 수입이 더 높아지고 이윤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자, 그림 정확히 이해하고 지나갑시다. 그래서 시장 수요가 증가했다고 가정하면 가격이 오르고 기존 기업의 이윤이 발생한다. 자, 그 다음 얘기는 여러분이 이제 풀어보시죠. 그렇다면 이 시장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윤이 발생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렇지. 신규 기업들이 들어오겠죠. 신규 기업이 들어올 거 아니겠어요? 자, 그리고 아까 한번 봐봐. 아까 단기 균형으로부터 장기 균형 성립 과정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었단 말이야. 이윤이 발생하면 기존 기업은 자본 설비를 늘린다. 그렇죠? 아까 단기 균형 성립 과정에서는 자본 설비 10대로 하다가 20대로 늘린다. 근데 지금 이 경우에는 기존 기업은 초과 이윤이 생긴다 하더라도 자본 설비를 늘리겠습니까? 늘리지 않죠. 왜?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본 설비 자체가 최적 효율 규모니까 기존 기업은 자본 설비를 변화시키지는 않습니다. 기존 기업의 자본 설비는 최적 효율 규모에서 그대로지. 그냥 신규 기업만 쭉 진입해 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됐어. 얘기 다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죠? 시장에는 다시 최초 이 그림 봅시다. 수요 증가, 가격이 올랐어요. 가격이 오르니까 기존 기업은 이윤을 보게 된다. 이윤이 나니까 다시 새로운 기업이 들어왔다. 그러면 다시 어떻게 돼요? 시장 공급이 증가하겠지. 그래서 이번에는 시장 공급이 다시 쭉 증가한단 말이에요. 증가하면 가격이 어떻게 돼요? 다시 내리겠죠. 어디까지 내리겠어? 원래 수준까지 다시 내려버리겠죠. 그렇죠? 그래. 그래서 정리해보면 신규 기업이 진입하게 되니까 신규 기업 진입에 따라서 시장 공급이 증가하겠죠. 공급이 증가. 공급 곡선 우측 이동. 그래서 시장 가격이 다시 내리는데 어디까지 내린다고? 네, 원래 수준, 원래 LAC의 최저점까지 다시 내리게 된다 하는 게 결론입니다. 자, 처음부터 다시 한번 봐봐요. 장기 공급 곡선 도출 과정입니다. 최초 장기 균형에 있다가 시장 수요가 증가했다고 가정해보자. 그런 전제하에서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해봐야 되겠는데, 그러면 한번 봐주실래요? 시장은 어떻게 됐죠? 시장 전체로 보면 가격은 원래하고 다름이 없고 시장 전체 생산량만 증가했죠. 그러니까 요거를 그림을 그려보면 어떻게 돼? 최초의 장기 균형, 새로운 장기 균형 쫙 연결해 보면 얘가 수평선 되겠죠. 가격은 변함이 없고 시장 생산량만 증가했습니다. 시장 생산량만 이렇게 증가했지. 그리고 제가 하나 여쭤요. 질문 다시 잘 봐봐. 기존 기업은 어떻게 됐을까? 저 왼쪽 그림으로 한번 기존 기업 봐봐. 어떻게 됐을까? 일시적으로 시장 수요에 따라서 가격이 올랐죠. 그래서 생산자 균형점이 저렇게 바뀌었다가 가격이 어떻게 됐다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 버렸지.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가격이 올라서 여기 생산하다가 다시 가격이 내려서 원래대로 돌아와 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새로운 장기 균형에서 기존 기업의 균형은 어떻게 해서 원래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지? 일시적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 버렸죠. 갔다가 다시 와 버렸어. 그러니까 기존 기업의 장기 균형은 어때요? 불변이지. 요 상태 그대로. 여기서 왔다 갔다 한 건 뭐예요? 요건 단기 변화지. 그렇죠? 자본 설비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의 변화고 장기는 변함이 없어. 그러니까 메모해놔요. 기존 기업의 장기 균형은
최초와 다름없다. 그러니까 기존 기업의 장기 공급 곡선은 존재하지 않는 거죠. 최초 균형점이나 나중 균형점이나 똑같은 거니까 기존 기업의 장기 공급 곡선은 없어. 원래대로 그냥 돌아와 버렸어. 그러나 시장의 공급 곡선은 수평선 된다. 그럼 제 질문입니다. 그럼 봐봐. 시장의 공급 곡선 long run supply curve인데 가격은 변함이 없이 이만큼 새로운 장기 균형에서 생산량이 늘었단 말이야. 이건 왜 늘어난 거야? 어떻게 늘어난 거야? 그렇지. 신규 기업 진입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 기업의 생산량은 원래하고 똑같아졌고 시장 공급량이 증가했다. 그것은 결국은 신규 기업 진입 때문에 그렇다. 그렇죠? 자, 마무리됐어. 그래서 이것이 장기 균형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는 단기로부터 장기 균형 성립 과정이고 지금 본 거는 장기 공급 곡선 도출하는 얘기였습니다. 됐죠? 그래서 요걸로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근데 이어서 더 볼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시장 공급 곡선 도출을 하는 아이디어는 이제 받고 기존 기업의 장기 공급 곡선은 없다 하는 얘기인데 자, 이어지는 얘기입니다. 지금 말이요. 저렇게 해서 장기 공급 곡선을 도출했는데 지금 본 거는 비용 불변 산업의 경우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비용 불변 산업의 경우예요. 그러니까 공급 곡선이 수평선 나왔단 말이야. 이건 비용 불변 산업의 경우다. 이런 말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한번 봐주시죠. 지금 저 생산물은 장기 균형 변화로 놓고 볼 때 장기의 시장 생산량이 어떻게 된 거예요? 증가했죠. 장기 시장 생산량이 변화했습니다. 그래도 왼쪽에 비용 곡선은 그대로 놔두고 분석한 거죠. 그러니까 비용 불변 산업의 경우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봅시다. 현실에 있어서는 말이에요. 한번 봐봐. 시장 수요 증가, 생산량 증가하게 되면은 잘 보시죠. 시장 전체 생산량이 증가하게 되면 일반적으로는 시장 생산량이 증가하게 되면 요소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까? 한번 봐봐. 이건 요소 시장이라고 해보자고. 팩터. 그러면 생산물 생산이 증가하면 요소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까? 우리 앞에서 나왔습니다만. 생산을 더 해야 되니까 기업 입장에선 수요. 그렇죠. 요소 투입을 늘려야 되지. 그래서 요걸 우리가 파생 수요라고 그랬죠. 그래서 생산물의 생산이 증가하게 되면 파생 수요가 증가하게 된단 말이에요. 자, 파생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은 요소 가격이 어떻게 돼?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생산물 생산이 오르게 되면은 생산이 증가하게 되면은 파생 수요가 증가해서 요소 가격이 오르는 게 일반적이죠. 그렇지? 그렇다면 여러분 생산물의 생산비는 어떻게 되겠어요? 코스트, 모든 비용, 평균, 한계 비용 뭐 할 거 없이 평균 비용이 오르겠죠. 이게 일반적이란 말이에요. 자, 다시 돌아와서 우리는 지금 저렇게 장기 균형 변화를 분석을 할 때 시장 전체 생산량이 증가했으나 비용이 변하지 않는 경우로 놓고 수평선 그렸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 보면 이런 이유로 생산비가 증가한단 말이야. 시장 전체 생산량이 증가하게 되면은 이런 경우를 우리가 비용 증가 산업 그러죠. 생산량이 증가할 때 비용이 커진다, 증가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요건 그리지는 말고 여러분 눈으로만 그냥 봐봐. 그럼 이 그림을 좀 변화시켜야 되겠죠.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 지금 이 그림은 봐주세요. 지금 이 그림은 개별 기업의 경우 시장 전체 생산량이 증가했어도 비용 곡선들이 어때? 그대로 제 위치에 그냥 있는 거지. 그래놓고 분석을 했는데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일반적으로는 시장 생산량이 증가하게 되면 요소 수요 증가, 요소 가격 상승, 비용 인상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봐봐. 여기 나와 있는 평균 및 한계 비용 곡선들이 모두 어떻게 될까? 위로 뜨겠죠.
비용 인상된단 말이에요. 비용이 더 들어간다 이 말이지. 자, 그러면 요것만 그릴게요. 여기 LAC, LMC, S 요것들이 모두 한꺼번에 위로 붕 뜨겠지만은 그러니까 요것만 인식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것만 그려보면 비용 증가 산업의 경우는 요것이 요 위치에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 위로 살짝 비용 인상되는 만큼 위로 올라가겠죠. 그럼 LAC 곡선이 예를 들어서 이만큼 올라간 거 아니겠어? 자, 그러면 봅시다. 아까 비용이 불변 그대로인 경우에는 가격이 쭉 해서 내리되 어디까지 내려요? 원래까지 내렸지. 그러나 지금처럼 비용이 인상되는 경우라면 여기까지 내릴 수가 없죠. 어디까지만 내린다. LAC의 최저점 여기까지밖에 내릴 수 없을 거 아니야? 그렇죠? 요 그림 다시 잘 봐. 그림 그릴 건 없고 개념만 봐라 이거지. 그러니까 비용이 인상되는 경우는 원래 수준까지 가격이 내릴 수가 없다 이거지. 비용 인상된 만큼 그렇죠. 가격은 오르겠죠. LAC의 최저점입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요거 두 점을 연결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비용 인상되는 일반적 경우입니다. 그때는 LS 장기 공급 곡선이 어떻게 되는 거야? 우상향하겠죠. 근데 좀 희귀하기는 하지만 이런 경우도 있을 거야. 뭐냐면 장기 균형 생산량이 증가하는 과정이 말이죠. 뭐 대규모의 기술 진보가 일어나거나 그랬다면은 이 비용이 어떻게 될까? 절감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다면 그때는 LAC 곡선이 어떻게 돼서 비용 인하됐으니까 밑으로 내려가겠죠. 그럼 이때는 가격이 원래보다도 더 어떻게 돼? 내릴 수도 있잖아. 그치? 그래서 이때라면 우하향 하겠죠. 자, 그래서 잘 봐봐. 노란 거는 비용 불변. 파란 상황은 어떤 거요? 비용 인상. 빨간 경우는 비용 인하 산업의 경우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어요? 그럼 뭐 상황은 여기다 갖다 놓고 그냥 보자고요. 우상향하는 경우는 뭐라고 LAC가? 비용 증가 산업. 그러니까 생산량이 늘어날 때 어떻게 돼요? 비용이 증가함으로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우하향하는 경우는 비용 감소 산업의 경우다. 그치? 비용 감소 산업이 없는 거 아닙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비용 감소 산업. 예를 들면은 우리가 PCS 핸드폰 같은 거. 그렇죠? 이게 완전 경쟁은 아니지만 완전 경쟁 제품은 아니지만 생각해보면 과거에 비해서 어떻게 돼? 가격이. 예, 기술 진보 덕분에 굉장히 내린 거죠. 옛날에 그 삼성 애니콜이 없고 그냥 모토로라 그 기계 처음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가 그때 보면 제 기억에 기계값만 그 당시에 250만 원이었습니다. 10년도 더 됐다. 한 10년. 딱 10년 됐구나. 10년, 11년. 그때 기계값만 250만 원이었어요. 모토로라가. 그리고요, 그게 기계만 있는 게 아니죠. 개통해야 되잖아. 기지국 그 사용료로 250만 원 또 내야 돼. 가입비가. 그래서 그 당시에 그 핸드폰 하나 모토로라 들고 다니면 돈이 500만 원입니다. 폼 잡을만 했지. 시커먼 양복 입고 차 타고 가다가 전화를 걸어도 그 인간들은 꼭 공중전화 박스 옆에 가서 걸죠. 난데 뭐 이러고 폼 잡고 있어. 우린 옆에서 전화 동전 넣고 뭐 이러고 있는 판인데 말이죠. 그때는 그렇게 아주 뭐 폼들 잡고 댕겼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서 기계값 전부 파업해가지고 이번에 우리 딸내미가 하나 사달라고 난리를 쳐가지고 말이죠. 사줬습니다. 기계값만 35만 원이던데 가입비는 무료입니다. 뭐 이러고 무료는 아닌가 얼마 있는데 뭐 5만 원인가 뭐 얼마 그런 것 같아. 전부 해서 38만 원인가 들어갔어. 그게 싸더라고 요새 보니까 삼성 애니콜 말고 새로 뭐 큐리텔이야 뭐야 뭐 그거 나온 거. 그것이 보면은 옛날보다 그러니까 어때요? 가격이 500만 원짜리 옛날에 실제로 그랬습니다. 500만 원인데 지금 예를 들어서 35만 원에 가입했다 그러니까 기계 사고. 그죠? 가격이 10분의 1 이하로 다 떨어진 겁니다. 그럴 수도 있다 이거지. 기술 진보 덕분이지. 자,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완전 경쟁 장기의 경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뭐 눈으로 볼 때 이건 뭐 모르겠습니까? 근데 결국은 마무리를 좀 잘 해야 되고 장기 균형 얘기까지 이제 모두 끝이 났는데 여러분은 이 장기 균형 얘기를 잘 이해를 해야 돼.
그 아주 특징이 두드러지기 때문에 다른 시장하고 비교해서. 그래서 아까 우리가 공부했던 순서대로 장기균형 성립 과정, 그 다음에 장기균형의 의미, 그 다음에 그것으로부터 장기 공급곡선 도출 과정, 논리적으로 그렇게 잘 챙겨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 얘기 끝났고요. 324페이지를 보면 완전 경쟁 이론의 평가하는 얘기가 나와 있는데, 그것은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얘기가 그 안에 있어요. 거기 지금 이제 조금 좀 미흡하게 설명을 해놨는데, 아까 여러분 노트해 놓은 거 참조해 가면서 그 324페이지 내용을 마지막으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완전 경쟁 얘기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완전 경쟁은 그 다른 이제 시장의 어떻게 분석에 있어서 기준이 되겠죠. 이것을 잘 챙겨 놓는 것이 중요하고, 시험 문제 물론 많습니다. 우리 이제 이걸 가지고 나머지 이제 독점, 과점, 독점적 경쟁 하는 쪽으로 다른 시장 형태를 쭉 분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럼 이제 잠깐 쉬었다가 12장 독점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